안녕하세요, 조명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손을 그려보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앞서 두 가지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오늘은 또 한번 같이 손을 그려볼게요. 지금 그린 동그라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그냥 손바닥의 크기를 가늠한 것이고요.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하나 둘 방법으로 커다란 흐름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마디의 손가락도 그 흐름을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혹시 하나 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 링크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릴 때 측면이 아니라면 이런 모양으로 앞과 뒤를 구분 지어주면 좋습니다. 엄지손가락을 그릴 때는 저는 이런 타원을 꼭 그리고 이 타원을 입체적인 타원으로 생각하고 그리는 편입니다. 손목을 그릴 때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앞과 뒤를 구분해 줍니다. 사진처럼 연필을 그려볼게요. 자, 두 번째 손인데요. 손가락이 앞을 향한 모습입니다. 저는 간단하게 도형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그리시면 좋을 거예요. 손가락이 나오는 네 군데의 원을 그렸고요. 그리고 손의 너클 라인을 먼저 그려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관절을 먼저 그린 다음에 하나 둘 방법으로 그려줍니다. 이때 앞으로 나온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라인으로 관절이 꺾이는 부분을 표현해주면 좋습니다. 손가락이 앞으로 향한 모습을 그리기는 꽤 어렵습니다. 많이 그려보면서 연습하시길 바라고요. 손가락 뒷마디에 가려진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려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예요. 자, 세 번째 손입니다. 손 자체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과 이어지는 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런 흐름들은 인체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. 그릴 때 손의 측면도 생각해 보시고 손가락을 그릴 때는 하나 둘 원투 방법으로 그려볼게요. 그리고 애매하게 겹쳐져 있을 때는 두 손가락을 같이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. 네 번째 손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손입니다. 바이올린은 아닌 것 같고 첼로인가요?
우선 손등 면적을 먼저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, 둘 방법을 많이 해볼 거예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먼저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마지막 마디를 이어서 그려줍니다.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과 뒤를 구분해주는 이런 라인을 잘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.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아서 디테일 묘사를 살짝 해볼게요. 손가락은 벌어졌을 때 개구리나 오리 물갈퀴 모양으로 이런 라인을 그려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접힐 때 손과 이어진 곳에 주름이 많이 보입니다. 이제 악기를 그려볼게요. 악기를 다루는 손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어렵기도 하고요. 저는 손을 연습할 때 우선은 일상적인 손을 먼저 익혀보라고 추천드리지만 가끔 더 재밌고 더 매력적인 드로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손을 그리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손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일상 포즈 속의 손의 모습입니다. 간단한 도형으로 머그컵을 그려볼 건데요.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 도형 연습도 종종 해주면 인체 드로잉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입체에 대한 공부가 되거든요. 자, 너클 라인을 먼저 그려주고 두 번째 마디부터 바로 그립니다. 이 손도 앞을 향한 모습이네요. 저와 같이 그려보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. 혹시 너무 빠르다면 잠깐 멈춰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오랜만에 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앞으로도 가끔씩 손 영상을 만들어 올릴게요. 인체 드로잉 참 할 게 많죠. 얼굴, 몸, 손, 발, 옷, 표정, 머리카락 이렇게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인체, 사람, 우리를 그리는 것 뿐입니다. 부분적으로 어렵게 느끼더라도 그것 때문에 드로잉을 그만두지 마시고 즐겁게 그려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시길 바래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